향신료 백과사전입니다. 4월 슈리베다 원데이 워크숍의 주제는 바로 헬로 스프링입니다. 건강한 봄맞이 섭생법과 이와 관련된 성인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이야기를 다룬 원데이 워크숍인데요. 4월 26일 진행되는 이 워크숍에서는 봄철을 맞아서 할 수 있는 건강법과 성인병을 위한 섭생법들, 그리고 건강한 레시피를 만들고 올바른 움직임을 할 수 있는 요가 수업, 그리고 마무리로 명상까지 하루에 함께 배워보는 원데이 워크숍이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슈리베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헬로 스프링, 봄철에 높아지는 에너지를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향신료 아이템은 무엇이 있을까 해서 선정한 것이 바로 꿀입니다. 앞서 경전 읽어주는 남자와 슈리베다 더 키친에서 경전 속 지혜와 레시피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위에 클릭하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경전 읽어주는 남자 봄철 건강법을 참고해보시면 거기서 소개해드렸던 것이 바로 까파도샤가 높아지는 시기다. 봄철이 몸이 무거워지고 가라앉을 수 있는 에너지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피해야 하는 것으로 음식 중에서는 단맛과 기름지고 차갑고 무거운 것을 피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봄철 아이템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선정한 것이 꿀이란 말이죠. 꿀 같은 경우에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이 단맛을 가진 것이잖아요. 하지만 아유르베다 경전 속에서는 꿀을, 바로 까파도샤를 봄철에 높아지는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선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경전을 들여다보면서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맛을 가진 이 꿀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밸런스를 맞춰주는가 하면, 경전 속에서 들여다보면 꿀은 단맛이 있지만 그 끝맛이 떫은 맛이 있기 때문에 단맛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면서도 흡수가 되고 난 후에는 이런 무거워지는 에너지를 높이지 않는 건조한 성질 때문에 까파도샤를 낮춰준다고 하지만, 현대의학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꿀 속에는 항당뇨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섭취를 했을 때 단맛에 대한 욕구는 채워주면서도 살이 찌도록 하는, 유도하거나 당뇨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긁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들어가 보면 경전 속 꿀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할 때 체디라고 해서 무언가를 긁어내는, 지방 같은 것들을 긁어내고 뭉치는 성질들을 긁어내는 것, 이것을 이제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항당뇨 작용과 비슷하게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어떤 질병들의 효과적인가, 목마름이 심할 때, 갈증이 심할 때라든지 까파성 질환들, 소위 말해서 이제 성인병들, 비만, 당뇨 같은 질병들에 효과적이겠고, 구충제 역할로도 경전 속에서는 약으로도 쓰였다고 하고요. 기침을 할 때, 그리고 설사를 할 때 등등 많은 활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추천을 드리는 것이, 기관지가 약해지거나 아프신 분들께서 꿀과 함께 강황을 활용을 해서 물에 타지 않고 꿀과 강황을 개어서 이렇게 드시는 것, 그리고 드신 후에는 한 30분 정도 물을 드시지 않으면 천천히 효능이 작용을 하면서 기관지염이나 그리고 농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긁어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가래가 끓거나 하는 경우에 활용하시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이제 강황과 함께 활용을 해서 아유르베다에서는 화상 환자들을 치료하는 데 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인도에서 생활할 때 화상을 입거나 상처 입은 부위에 강황과 함께 개어서 바르게 되면 상처가 회복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현대의학에서 밝혀낸 효능 중에 하나는 구내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나 효과적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내염이 심하시거나 기관지염이 있으신 분들 꿀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제 경전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 꿀을 뜨겁게 해서 먹는 것은 독과 같기 때문에 절대로 금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꿀은 절대로 뜨겁게 먹지 말고 기온이 높은 곳에서 여름철 굉장히 무더운 때에 꿀을 먹는 것조차도 주의를 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요리를 하실 때, 뜨겁게 요리를 하실 때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겠죠. 꿀물을 타서 따뜻하게 드시는 것도 절대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람이 감염증이 있어서 열이 심하신 분들, 그리고 체질적으로 열이 많으신 분들조차도
열병이 있는 분들조차도 이제 꿀 사용하실 때 주의를 해야 돼요. 그만큼 여기서 강조해드리는 것이 바로 꿀이 이만큼 열에 민감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항당뇨 물질 같은 것들이 뜨거운 성질을 만나게 되면 파괴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꿀을 뜨겁게 가열해서 드시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특히나 많이 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술을 많이 마신 날, 다음날 숙취 해소를 위해서 따뜻하게 꿀물을 많이 드시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전 속에서 말하기를 꿀의 성질 자체가 비샤라고 하는 것, 이 독성을 해독을 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은 숙취 해결에 도움이 되는데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차가운 물에 해서 드시면 해독 작용을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꿀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거 2가지 정도만 알려드리자면, 꿀이 열에 굉장히 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좋은 꿀들에는 꼭 표기하는 것이 unheated라고 해서 가열하지 않았다는 명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이 꿀을 채취를 해서 담는 과정에서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꿀을 가열해서 담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필터링을 하지 않고 가열을 하지 않은 꿀들을 찾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시아 꿀을 가장 좋아합니다. 야생화 꿀, 종류별로 다양한 꿀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아카시아 꿀이 저에게는 가장 잘 맞고요. 꿀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자극적으로 느껴지시는 꿀들이 있을 거예요. 본인이 드셔보시고 속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은 것, 맞는 것으로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저는 이 제품을 좋아하는 것이 이제 안에 허니콤, 벌집까지 같이 넣어주기 때문인데 사실상 효능적으로 봤을 때는 벌집이 들어갔다고 해서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맛 자체가 뛰어나기 때문에 저는 아카시아 꿀을 선택해서 먹고 있습니다. 슈리베다 원데이 워크샵 4월의 주제인 헬로 스프링을 주제로 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들은 슈리베다 원데이 워크샵 4월 26일에 열리는 헬로 스프링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슈리베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